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 조정, 신고 부속 기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대표적인 메뉴 딱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와 갑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주식 등 변동 또는 양도상황 명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출증명 수치 검토서 메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법인 조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초사항 검토 탭에서 신고 부속 기타 서식 안에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메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을지에서 세무조정 유보소득을 계산하고 갑지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그리고 2월 결손금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유보처분된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표로서 세무조정에서 최초로 유보처분시킬 때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다음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송금산입 또는 입금산입으로 유보처분하여 소멸시켜야 합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메뉴에 저장되어 있는 유보처분된 내역을 단기 감소 또는 단기 증가란으로 불러오기 되어서 반영됩니다. 이때 1번 세무조정 유보소득 계산 내역에 직접 입력한 내역이 있다면 모두 삭제되고 불러오기가 되니 직접 입력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전기 유보 잔액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상단의 전기 유보 버튼을 클릭하여 전기의 기말 잔액을 기초 잔액란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유보 발생 시 입력한 전기의 과목명과 단기의 과목명을 다르게 사용했다면 같은 유보건이라도 이렇게 라인이 2개로 생성되어 데이터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생성된 2개의 라인 중에서 하나의 라인을 삭제하고 남은 하나의 라인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을지서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을지서식에서 단기 중 증감에서 증가의 금액을 다 합산한 금액에서 동그라미 3번 감소로 처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뺄게요. 이걸 뺐을 때 계산된 금액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금액과 맞아야 하는데 어떤 금액이랑 맞아야 하느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입금산입 및 송금 불산입에서 유보 처리한 금액을 다 더했을 때 이 금액에서 송금산입 및 입금 불산입에서 유보 처리한 금액을 다 합산하여 왼쪽 금액에서 오른쪽 금액을 뺄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금액이 아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말씀드렸던 증가의 합에서 감소의 합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 레이아웃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시 검증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레이아웃 파일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를 잠깐 볼게요.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서식이 필수 입력이고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의 코드의 합에서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의 코드의 합을 뺀 금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에서 단기 중 증감, 증가 합계에서 감소 합계를 뺀 금액과 같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팝업창처럼 오류가 나올 텐데요. 단기 중 증감의 증가 합계에서 감소 합계의 계산값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입금산입 유보의 합에서 송금산입 유보의 합을 차감한 계산값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안내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전자신고 시 해당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서식은 기업회계 기준이 아닌 세법상의 자기 자본액을 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입니다.
해당 서식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갑지 서식을 보게 되면 크게 1번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그리고 2번 2월 결손금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1번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는 갑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탭에서 작성을 하고 2번 2월 결손금 계산서는 그 옆에 갑 2월 결손금 계산서 탭에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먼저 갑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지에서는 세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을지에서 작성한 유보 내역을 7번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란으로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 불러오기에 역삼각형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기초잔액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서식에서 기말잔액이 올해의 기초잔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기말잔액 불러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표준 대차대조표에 있는 금액이 반영되어 당기에 기말잔액이 계산됩니다. 상단의 BS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이때 전체 반영을 통해 반영하게 되면 자본금에서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기초금액을 수정해서 입력을 한 뒤 증가나 감소란에도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5번까지의 과목은 서식 고정 항목이기 때문에 추가 및 수정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가 필요할 경우 12번 기타 아래 칸, 노란색 칸에 추가 입력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노란색 칸에 추가 입력을 했을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며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안내드린 내용은 스마트에이 프로그램 하단 메시지에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잔액란에는 1번 자본금부터 5번 이익잉여금 순서로 적되 직전 사업연도에 기말잔액을 기재합니다. 단기 중 증감란에는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기말잔액란에는 기초잔액에서 단기 중 증감란의 금액을 차가감하여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 사업연도 표준 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불러온 금액을 수정했거나 추가 입력하여 표준 대차대조표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값과 표준 대차대조표의 법인 유형이 다를 경우 메뉴를 종료하게 되면 갑지의 1번에서 5번 항목의 기말잔액 합계와 동항목 표준 대차대조표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발생합니다. 이 팝업창의 오류 내용은 홈택스의 전자신고 시 검증 내용이기도 하니 반드시 동일하게 맞춰준 다음 종료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황색 5번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항목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법인일 경우에만 작성을 하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27번 과목 또는 사항란은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28번 코드란에서 더블클릭하여 코드 도움 받아 선택해줘야 합니다. 그럼 27번 과목 또는 사항에 자동으로 항목명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32번 수정 후 기초 잔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값 서식에서 2번 기초 잔액 개와 동일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갑지의 2월 결손금 계산서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작성된 2월 결손금 계산서 내역이 있다면 먼저 상단의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전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서식에서 2월 결손금 계산서 탭의 3번 2월 결손금 발생 및 증감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주황색 4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사업연도별 2월 결손금 구분 내역을 먼저 작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3번
2월 결손금 발생 및 증감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황색 3번 2월 결손금 발생 및 증감 내역에서 스크롤을 조금 움직였을 때 감소 내역의 13번 단기공제행라는 법인세법상 단기공제 대상 2월 결손금을 직접 기재합니다. 저는 전액 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월 결손금 하니까 개정세법 하나가 생각이 나서 개정세법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는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9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년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는 점 주의하여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하고 만약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13번 단기공제행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상단의 2월 결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2월 결손금 금액이 우측 상단에 빨간색으로 짠 하고 불러와집니다. 이 불러와진 2월 결손금 4억 1천만 원 금액보다 13번 단기공제 금액이 만약 더 크다라고 한다면 붉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겠다라고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간혹 상단의 2월 결손금 금액, 이 빨갛게 나오는 이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입력된 금액과 다르게 불러온다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가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2월 결손금 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지에 2월 결손금 계산서 탭에서 2월 결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맞는 금액으로 불러오기가 되는 점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등 변동 양도상황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부속 기타 서식에서 해당 메뉴를 실행해 볼게요. 이 서식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일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단 한 주라도 주식 변동이 있다면 이 서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서식을 제출할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23번 주식 변동 여부가 여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불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 등 변동 양도상황 명세서 서식을 제출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하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주식 변동 여부가 여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단기에서 정기 서식을 볼 수는 있지만 전기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없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전기로 작업 기술을 변경하고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실행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2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전기의 주식 변동 데이터를 2020년 단기로 2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팝업창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단기의 수기로 직접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에서 2월을 하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되고 덮어 씌워지니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월을 해보도록 할게요. 2월이 완료되었고
다시 2020년으로 가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19년의 데이터가 그대로 이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단기에서는 전기의 데이터가 그대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상장일이 지금과 같이 붉은색으로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되어 있는 상장일이나 합병 분할일이 우측의 사업연도 종료일과 다를 경우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 변동명세서 탭과 주식 출자, 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식 양도명세서 탭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고 방법은 0번 전자신고부터 1번 디스켓 신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전자로 제출한다고 하면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전산매체로 신고할 경우에는 1번 디스켓 신고로 선택해야 합니다. 디스켓 신고로 선택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마감할 경우에는 마감 시 첨부 서식으로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문의가 많은 자본금, 출자금 변동상황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를 클릭하면 자본금, 출자금 변동상황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창에서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기초, 기중, 기말 등 변동 상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메시지처럼 워닝 코드가 1번 유상증자, 3번 출자 전환, 5번 주식 배당인 경우 주당 발행 인수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번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이나 법인명을 입력하고 구분란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때 소액주주의 구분은 1번 제출 면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작성 요령을 확인하게 되면 7번 제출 의무 면제 주주 소개는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개별적으로 입력하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외국법인은 투자등록상에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주주구분이 우리사주, 개인단체, 외국 투자자, 외국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대상자의 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 란을 공란으로 둡니다. 입력 후 지배주주와의 관계와 기존 변동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만약 출자 지분에 대해 입력할 내용이 많다면 엑셀 서식 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엑셀 양식에 작성을 하고 해당 내용을 스마트에이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간단히 사용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처럼 엑셀 서식 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서식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아래 경로에 업로드 가능한 기본 엑셀 양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럼 내 컴퓨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 드라이브에서 더 좀비즈온 폴더를 선택하고 스마트에이 플러스 폴더에서 엑셀 기본 서식, 그리고 엑셀 가져오기 경로를 들어가면 엑셀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동 데이터를 업로드할 거기 때문에 주식 등 변동 엑셀 파일을 실행할 건데, 만약 변동 데이터가 아니고 양도 데이터라고 한다면 양도 엑셀 파일을 실행하면 되겠죠? 엑셀 파일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파일을 다시 저장하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 등 변동 양도 상황 명세서에서 데이터 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주식 등 변동 자료, 그리고 양도 내역 중에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동시에 업로드를 할지 변동 또는 양도만 변환할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구분에 따라 아래쪽에서 변동 파일과 양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확인하여 파일을 선택하여 변동 파일에 파일명이 반영되었다면 자료 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자료 등은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셀 서식 다운로드 하는 버튼 옆을 보게 되면 작성 요령, 작성 예제, 유의사항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 양도명세서 탭으로 이동하여 양도상황 명세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주식 양도명세서 탭을 바로 클릭하게 되면 양도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과 같은 팝업 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번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한 사항에서 양도에 입력한 건이 있어야 양도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는 메뉴 하단에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메시지처럼 별도로 마감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 메뉴에서 마감을 클릭하여 오류 체크를 한 뒤 해당 서식이 마감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마감을 할 때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서식이 첨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 신고 때마다 주식 등 변동 양도상황 명세서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했을 때 변환 오류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셨을 텐데요. 저희가 실제로 오류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료실로 들어가게 되면 각 신고와 관련하여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를 올려주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제일 최근에 업로드된 따끈따끈한 공지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3-2번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내용 검증 오류 메시지 설명, 이 엑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만 저는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이 엑셀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확인하여 해당 오류가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변환 오류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문의가 많은 오류 내용입니다.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주당 발행 인수가액 오류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을 이 엑셀 파일에서 찾아보면 변동 원인 코드가 01, 03, 05일 경우 입력 금액은 0이면 오류로 체크하기 때문에 작성 방법을 확인하여서 1원에서 1000만 원 사이 범위 내에서 금액을 입력해서 사용을 해야 홈택스에 전자신고 변환할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류 내용입니다.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서 합병 분할일과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한다는데요. 합병 분할일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과 같아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죠. 앞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합병 분할일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면 이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오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주식 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C 레코드 양도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한다는데요. 주식 변동명세서에서 양도 건수를 입력했다면 양도명세서 탭으로 이동해서 양도사항을 입력했어야 합니다. 주식 변동명세서에서 양도 건수만 입력을 하고 양도명세서 탭에 양도사항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명세서 탭으로 이동하여 양도사항을 입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오류들을 다 짚어드릴 수는 없어서 문의가 많은 오류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의 오류들도 이 엑셀 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주식 변동 상황이 있을 경우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주식 변동 상황이 있음에도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제출 여부가 불분명할 때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작성하여 꼭 제출해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지출증명 서류 수치 검토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명 서류 수치 검토서는 자기검증 검토서로 전자신고 대상 서식인데요. 메뉴명을 보게 되면 괄호 안에 전자신고용이라고 표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명 서류 수치 검토서는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었죠. 물론 미제출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해당 서류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법인에게는 구체적인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서식은 바로 밑에 있는 지출증명 서류 합계표라는 서식이죠. 지출증명 서류 합계표 서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 비용 중에서 지출증명 서류 수치대상 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 서류 수치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선택하여서 표준 대차대조표,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 원가명세서 등 부속 명세서의 내용을 한꺼번에 불러오거나 아니면 주황색 1번, 주황색 2번, 주황색 3번에서 각 서식별로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불러오기 조건을 선택해야겠죠? 불러오기의 옵션 값은 표준 재무제표 불러오기, 회계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불러오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상단 증빙금액 기준 불러오기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표준 재무제표 불러오기 옵션은 표준 재무제표의 계정금액을 불러오고, 회계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 불러오기는 재무회계 모듈에서 작성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상단 증빙금액 기준 불러오기 옵션은 접대비 외 계정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상단에 합계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하단 분계 내역에서의 계정 과목을 지출증명서류 수치금액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접대비 계정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접대비 계정은 금액에 상관없이 적요 코드란에 설정한 코드로 불러오기가 반영이 되는데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접대비 계정을 확인해 볼게요. 접대비 계정을 확인했을 때 적요가 이렇게 있죠. 이 적요 중에서 적요를 1번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에 17번 법인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적요를 2번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지출증명서류 검토서에서는 22번 수치제외 대상 금액으로 불러와집니다. 데이터가 불러져 왔다면 각 표준 재무제표 계정 과목이 잘 불러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간혹 계정 과목의 표준 코드가 누락되어 있거나 새로 우리 회사에서 생성한 계정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표준 코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변환했을 때 계정 과목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는 변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불러와지지 않은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누락된 표준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표준 코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러온 계정 과목의 수치제외 대상 금액 또는 차이로 발생된 금액을 확인하고 싶거나 각 항목별로 어떤 금액이 집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현황 탭으로 이동하여서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원하는 날짜를 입력을 하고 원하는 표준 재무제표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구분을 선택합니다. 구분을
공란으로 놔두게 된다면 전체 항목을 조회할 수가 있고, 만약 6번만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수치 제외 대상이 있는 건들에 대해서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카드 계좌 여부란에 1번 카드, 2번 현금 영수증, 3번 개인 카드로 선택하여 불러온 데이터에 증빙 구분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굳이 법인 조정 모듈에서 재무회계 모듈로 이동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이 지출증명 서류 수치 검토서 메뉴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볼게요. 현황 탭에서 기간을 12월로 입력을 하고 811번, 800번대이기 때문에 2번 표준손익계산서를 선택하고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회를 하게 되면 12월 1일에 복리후생비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구분값을 3번 현금영수증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의 반영 버튼을 클릭해서 일반 전표에 이 구분값을 반영합니다. 반영이 완료되었고 일반 전표 입력을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일반 전표 입력에서 카드 계좌 구분값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활용하여 업무 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고 부속 그리고 기타 서식 안에 있는 대표적인 메뉴 몇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